안녕하세요. 워커어게인 제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이어서 실제로 편마비 환자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행 속도에 제한이 되는지 혹은 보행 속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 공간적 요소, 두 번째는 시간적 요소.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바로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공간적 요소는 쉽게 얘기해서 거리, 즉 보폭의 길이입니다. 보폭의 길이. 한 발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거를 보폭이라고 하고요. 이 길이, 발과 발 사이의 이 길이가 보행 속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시간의 거리, 즉 보폭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보행의 속도는 빨라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소는 시간적 요소, 즉 걸음 수입니다. 걸음 수. 즉 다리가 스텝 수가 같은 시간일 때 스텝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같은 거리를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보행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와 같은 요소를 우리가 편마비 환자분들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자, 첫 번째, 공간적 요소, 즉, 보폭의 길이를 제한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는 크게 마비측과 비마비측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마비측을 먼저 봐볼게요. 오른쪽이 마비측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왼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서 이렇게 나가는 이 스텝의 길이가 충분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충분치 않는데. 왜냐? 즉, 당연히 마비된 발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발을 앞으로 들어서 나아갈 수 없겠죠. 즉,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발이 끌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보상작용을 하게 되고, 보상작용을 이용해서 발이 나아가는데, 이와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가 없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보폭의 길이를 제한시키게 되고, 이와 같은 제한은 자연스럽게 보행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마비 측에서는 이와 같이 마비된 다리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서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문제가 되고 이와 같은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폭의 길이를 제한시키는 요소라면 반대로 비마비 측은 어떨까요? 비마비 측. 여기가 비마비 측이라고 한번 가정한다면 이와 보폭의 길이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짧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왼발이, 즉 비마비 측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비 측에서 체중을 버티고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연스럽게 보폭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질 수밖에 없죠. 충분히 갈 수 없는 보폭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체중 지지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즉 체중 부하가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보폭의 길이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폭의 길이도 더 늘어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공간적 개념이 거리, 즉 보폭의 길이가 줄어들므로써 보행 속도는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공간적 개념에서 마비 측과 비마비 측, 즉 마비 측에서는 발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의 어떤 컨트롤 능력의 부족, 비마비 측에서는 마비 측이 충분히 체중 부하를 하지 못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보폭의 감소가 즉 보행 속도를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간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행의 사이클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행은 연속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다리가 교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네,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두 발과 두 발 사이가 꼭 닿는 시점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발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대편 발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고 이 발이 닿는 시점부터 다음 발이 나오는 시점까지 이와 같이 두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시기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더블립 스포트, 즉 양하지 입각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보행의 구성 요소예요. 만약에 한 발이만 닿고 양쪽 발이 닿는 이 시기가 없어진다면 이거는 뭘까요? 보행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러닝입니다. 네, 러닝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보행이라는 거는 양하지가 붙어 있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그러면 이걸 전제 조건으로 이 양하지가 양쪽에 좌측과 오른쪽 다리가 붙어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보행의 속도는 네, 감소할수록 이 부분을 편마비 환자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부분도 마비측과 비마비측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발이 붙어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먼저 오른쪽이 마비측이라 하고 왼쪽 발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오른발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양하지 기간이 오른발이 마비측인 오른발이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발이 붙어 있는 양쪽 발이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보행의 속도는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즉 오른발이 충분히 딛는 데 있어서 내가 전체적으로 펴는 근육들을 썼다면 반대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펴는 근육들의 힘이 빠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근육들로 다시 바뀌면서 발이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전환이 늦어지는 거죠.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다음 발이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양하지를 양쪽 바닥에 닿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기가 늘어나니까 발이 늦게 나오고 늦게 나오는 만큼 보행의 속도는 네, 늦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비마비 측에서 한번 볼게요. 자, 마비 측인 오른발을 가정했을 때 마비 측 오른발이 나갔어요. 그 다음 왼쪽 발 비마비 측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는 체중 부하가 이 다리 들려서 체중 부하가 실리는 시간이 짧아지면 체중 부하 시간이 짧아지면 보폭의 길이가 짧아지듯이 짧아졌다면 이때는 체중의 이동, 즉 마비측으로 왼쪽에 실렸던 비마비측에 실렸던 체중이 마비측으로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이 빨리 다음 동작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비마비측의 체중이 남아있는 상태가 길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양쪽 발이 자연스럽게 닿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보행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른발 마비측이 비마비측에 체중을 주고 마비측인 오른쪽이 체중을 나갔으면 즉각적인 체중 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마비측에 체중을 남겨놓고 있다 보니까 다음 발에 나오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양쪽 발을 닫고 있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증가되면서 보행의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편마비 환자분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공간적인 요소에서의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특징들, 그 다음에 시간적 요소에서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특징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행의 속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편마비 환자분들은. 근데 어떤 게 지금 보행 속도에 있어서 흔히
보행 속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행 패턴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물론 다 치료 재활을 하시면서 다 고려해서 치료를 하시겠지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요소에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고민해 주신 다음에 아니면 지금 주변에서 케어해 주시는 재활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장 취약한지를 먼저 정확하게 타겟팅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서 보행의 속도를 올리는 적절한 재활 치료의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정확한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보행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